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노동시장론이죠. 예,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이거는 경제학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경제학을 하다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노동경제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로서 알아둬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관심 가지고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특히 1장 파트가 가장 어렵다 그래요. 노동 수요, 노동 공급이고 2장은 임금이고 3장은 실업이고 4장은 노사 관계입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은 주로 이론적 내용이라면 1장은 주로 이제 그래프도 나오고 이해도 해야 되고 계산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런 게 좀 나와요. 그래서 1장 파트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된다. 문제는 쉽게 나오는데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내가 쉽게 강의하면은 시험장 가서 아주 쉽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올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해야지만 쉬워 보여요. 그죠? 운동선수가, 그죠? 육상선수가, 연습할 때 타이어 막 뒤에 메고 운동하는 것처럼 약간 고되게 해야 실전에 가서 가볍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래서 쉽다고 쉽게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깊게 안 들어갑니다. 이 정도만큼 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책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해. 쭉 보시면 이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파트가 나오는데 오늘 첫 시간은 이제 노동 수요. 노동 수요를 공부하면 반대적인 개념이 노동 공급입니다. 그래서 먼저 노동 수요. 먼저 크게 노동시장론인데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노동 수요. 자, 일반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 쓰죠, 그죠? 노동 말고 일반 경제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부들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 사 먹던 두부값이 한 모에 괜찮은 것들을 만약에 한 3,000원이다. 그러면은 두부값이 올라가면은 수요는 감소하죠. 맞습니까? 감소하고 떨어지면 올라가죠. 요건 항상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경제학에서는 정부도 타치할 수 없고, 그죠? 심지어는 기업주라든가, 예를 들어 무슨 소비자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아니, 두부값이 오른다고 감소합니까? 두부값이 올라도요, 그게 필요하면 사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무하고 우리 실제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고 이론적으로만. 이해되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싸먹는 쌀은 우리나라 주식인데 쌀값이 올라가면 만약에 쌀 20kg짜리가 여기서 얼마 하죠? 한 4만 원, 5만 원 하는가요? 한 4만 원. 4만 원짜리 쌀이 있는데 이게 5만 원 튀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요는 감소하잖아요. 떨어지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는 주식인데 쌀값 올라간다고 안 사 먹어요? 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무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이론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 경제고 노동 경제는 달라요. 앞에 노동자 노동 수요는 뭐냐? 수요는 뭐죠? 필요해요. 노동,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노동 수요는 뜻이 뭐라고요? 노동 수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사용자가? 아니면 근로자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용자가. 기업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기업주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노동 공급인데, 노동 공급, 노동을 공급해요. 누가? 근로자가, 구직자가. 그러니까 노동 공급은 구직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노동 수요는 누구 입장에서요? 기업주,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자, 저를 봐요. 우리가 일반 경제에서는 가격과 아까 두부 가격과 두부 수요량이죠, 그죠? 여기서는 노동 수요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쪽은 가격이 아니고 임금이 임금 W 임금 웨이지 약자. 이쪽은 노동 수요 L 레이버 디맨드 영어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LD인데 LD 또는 소문자로 LD 레이버 디맨드인데 LD를 다 쓰는 게 맞지만 그냥 영어로 L만 쓰는 거야, 앞자만. 됐죠, 그죠? 예. 이래죠? 예. 그러니까 LD. 그래서 줄여서 그냥 L만 쓰는 거야, L 이렇게. 그래서 원칙 보면 얘는 노동 수요량이 맞는 거예요, 원래 노동 수요량. 노동 수요량인데 요 량자를 생략해 쓰는 거예요. 그냥 노동 수요. 얘는 임금. 또는 노동 수요량. 양자를 생략하고 노동 수요. 또는 다른 말은 고용량. 같은 말이죠.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 한 명당 직원을 내가 지금 10명을 지금 채용하고 싶은데 이건 항상 채용된 게 아니고 채용하려면 그 뜻입니다. 그죠? 예. 고용하려면 채용하려면 그 뜻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우리 직원 10명 뽑고 싶은데 한 명당 임금이 200이라 가져가자고요. 얼마요? 200. 여기 200. 200에서 자 10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 예산 잡아놓은 곳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임금이 올라갑니다. 250원. 얼마라고요? 250 올라가요. 원래는 어디입니까? 요 점이었는데, 그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 수요량 감소하죠, 그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예산을 범위내에서 8명밖에 안 뽑죠, 그죠? 8명 또 7명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명이죠, 그죠? 7명 좀 남죠. 8명은 좀 모자르니까. 하여튼 대충 그냥 한 7명으로 떨어집니다. 요점이죠. 자,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한 150으로 만약에 떨어졌다면은, 야, 예산 잡아놓은 거 있으니까 더 뽑아.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 더 뽑아. 하면서 요점. 이해되죠? 그죠? 항상 얘기하잖아. 이론적으로만.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당장 10명이 필요한데 임금 올라도 10명 다 뽑아야 실무에서는. 뽑는다니까. 그러니까 실무하고는 연관시키지 말고 이론적으로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이어보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일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수요 공급 있죠. 수요 그래프랑 똑같아요. 수요 그래프하고 노동 수요 그래프 똑같습니다. 수요 공급. 원래는 이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수요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진다, 그죠? 그 우리는 하향한다. 초등학교식 말하면은 반비례한다 그러죠? 반비례한다. 근데 그런 말 안 써요, 그냥 우하향한다. 무슨 그래프가? 노동 수요 그래프가. 노동 공급은 또 그때 가서 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그래프는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노동 수요는 1번 노동 수요의 1번 노동 수요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자, 줄거세요. 일정 기간 동안. 저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 10명 뽑아요 했어요. 했는데 자, 내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둘 중에 맞는 거 한번 골라봐요. 첫 번째, 직원 10명 구해요. 지금 당장 이 순간. 두 번째, 직원 구해요. 다음 주까지.
전자가 맞아, 후자가 맞아? 예? 후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무슨 축제부터 날라와야 돼? 아니죠,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늘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을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2014년도, 2015년도 취업률이 얼마냐? 그러면 1년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순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공부는 뭐냐면요. 자 봐요. 일정 기간이 있고요. 일정 기간. 그죠? 일정 기간. 나오잖아요. 그죠? 일정 기간이 있고. 일정 기간이란 말은 알다시피 언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근데 flow, F-L-O-W. flow, 즉 유량의 개념이고요. 요거에 반대되는 것이 일정 시점, 지금 이 순간. 요것이 스탁이에요, 스탁. 요거는 저량이에요, 저량.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노동수요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 1번이라 하는 거예요, 1번. 요겁니다. 요거지, 여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일정 시점이다, 스탁의 개념이 저량이다, 라는 말을 나오면 그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 고용량, 노동수요량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수요는 유량, 줄 거예요. 그죠? 유량의 개념이다. 2번, 노동수요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기업의 이윤 극대화 가장, 잘 들어보세요. 오늘 배우지만 이윤 극대화란 말은 쉽게 우리가 말하면은 회사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때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총 수입이 많다고 이윤 극대화냐? 그건 아니에요. 잘 봐요. A가 B가 있는데, 이거 잘 이해되는 거예요. A와 B가 있는데, A 회사는 이번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이 1억. B는 1,000만 원입니다. 와, 그러면 A 회사가, 야, 이거네. 그게 아니에요. A 회사는 직원이 100명이고, 여기는 직원이 1명이에요. 다르죠, 그죠? 그럼 비용 따지니까 B가 더 번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 가지고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다른 개념 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직원 5명이다. 만약 그 대기업인 현대, LG, 삼성은요 직업이 수만 명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또 중소기업은 뭐 30명, 50명, 10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들어온 수입을 따지면은 적지만 한 달 동안 내가 주어진 공간에서 나가는 비용 빼고 나한테 순수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물론 큰 회사가 투자 많이 하니까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자, 요만하게 있는 크기의 김밥집이에요. 직원이 3명, 4명 있습니다. 그죠? 4명 있어요. 요거 다 따져봐야 한 7, 8명밖에 안 돼. 10평도 안 돼요, 이거는요. 평수로 말하면. 김밥집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뭐 책상 몇 개 있고. 대충 알잖아. 그죠? 그 주방 직원 다 해봐야 뭐, 3명, 4명이잖아. 그죠? 주방에 한두 명 뭐, 또 서빙하고. 여기서 주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원도 월급 다 주고 뭐 월세 주고 뭐 주고 해서 한 달에 500 번다. 그럼 그 사람은 야 그러면 장사 잘 되니까 직원을 더 쓰면 더 잘 되겠네. 이게 논리가 형성 안 되는 거예요. 야 장사 잘 되니까 직원 1명 더 쓰고 직원 한 10명 쓰지. 그런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더 추가적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나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윤극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몇 명을 쓸 때 돈을 가장 많이 버냐가 기업의 이윤극대화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이론만 이해하시고 용어 정의만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것들은 또 차차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그 양이 결정된다. 즉 노동 수요자는 누구라고요? 기업이다. 기업주, 즉 사용자이다. 노동 수요의 특성. 자, 저를 봐요. 특성인데,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빵집에, 제과점에, 빵집에 직원이 지금 10명 있어요, 10명 있고요. 자, 한 명당, 자, 임금이 이제 똑같이 200이라 가정하자고요. 200이라. 근데 실물은 다르겠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경제학은 가정하에 200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하루에 케이크를 만들어내는 개수가 한 명당 10개에서 100개 만들어내요. 100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100개를 만드는 이것이 하루에 만드는 숫자만큼 이제 중간중간 만들겠지, 그죠?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6시 퇴근입니다. 6시 퇴근하는 그 순간까지 100개가 고정적으로 팔리는 거야. 그러면 이 제과점은 직원이 10명일 때 100개가 팔리기 때문에 10명일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때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예요. 한 명을 더 추가로 뽑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재고가 10개가 남겠죠. 재고가 10개가 남는과 동시에 나가는 비용, 임금 비용이 입에 또 생기죠. 그러니까 안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과점은 직원이 10명일 때 가장 이윤 극대화 점입니다. 이걸 다 감안해서 지금 뽑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뽑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재고가 요즘처럼 매월 평균 한 20개 남네? 그럼 2명 해고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해고. 일종의. 자, 그러면 100개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100개인데, 이 케이크 너무 맛있다고, 이 빵이 너무 맛있다고. 삼성당? 성심당? 성심당 빵? 맛있더라고요. 난 몰랐어. 누가 사왔더라고. 내가 안 먹어봤거든, 처음에. 작년에. 먹고 싶어 그러니까 또 수강생 한 번 사왔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뭡니까? 그 안에 고로케처럼 돼가지고 있고 팥 이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사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맛있기는. 근데 그거는 또 찍었더라고. 근데 그분 얘기는 그래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대. 근데 주면 감사한 거지 뭘 따지기는, 그죠? 자, 이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변에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왔던 평균 한 개당 한 명이라면 평상시 평균 100명이 왔는데 갑자기 막 120명, 130명, 150명씩 막 이렇게 오는 거야. 막 멀리서 몰리는 거야. 줄 서야 돼. 하필 줄 딱 쓰면 내 앞에서 끝 그렇게 얘기했다, 그죠? 쓴단 말이죠. 그래서 빵이 너무 맛있어서 일찍 팔려버리니까 사업주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 10명 가지고는 100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생산량을 당연히 증가시켜야 되고. 그죠? 예. 그러면, 자, 먼저 요걸 생산량을 증가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합시다. 그러면 요 빵을 사먹는 소비자의 수가 먼저 증가하겠지. 그죠? 그죠? 쉽게 말하면 요거 상품에 대한, 그리고 케이크 빵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수요는 노동 수요가 아니고 뭡니까? 빵을 사 먹는 상품에 대한 수요입니다. 예를 들어 150명이라 가정한다면은, 예. 그럼 기업주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생산량을 증가시킬 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바로 고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지요. 즉 노동수요. 노동수요량, 고용량, 노동수요가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더 오더라 그러면 50개 만들자. 그러면 몇 명? 5명을 더 뽑는다고 얘기죠. 그래야 150개 맞추는 거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결론적으로 뭐를? 노동수요를 증가시켰다. 즉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의 증가가 노동수요를 파생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파생수요. 파생수요다. 그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노동수요를 유발시켰다. 유발수요. 전부 경제 용어입니다. 같은 말이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노동수요와 같이 간다. 이게 사람이 만들든 기계가 만들든 간에 같이 간다. 결합수요. 세 가지. 자, 따라합시다. 파생수요, 유발수요, 결합수요. 아시겠죠? 외우려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해서 생긴 용어구나. 자, 책이 있습니다. 2번 노동 소요의 특성입니다. 1번 노동은 최종 소비의 대상이 되는 최종 재화가 아니죠. 사람은 재화가 아니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케이크 재화죠. 그죠? 줄 겁니다. 최종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이다 그 얘기죠.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이지, 만드는 존재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요소가요. 생산 요소. 케이크, 즉 빵을 만드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생산 요소는 바로 노동. 노동은 사람이 사람. 노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본. 그 자본은 한마디로 기계. 그죠? 직접 사람이 만들든지 아니면 기계로 찍어내든지. 그 외에도 토지, 경영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노동 경제에서는 자본까지만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이 노동과 자본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죠?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든지. 아니, 얘가 뭐라고요? 기계로 찍어내든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노동이니까 그게 하는 것이죠. 그 최종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이다. 노동입니다. 쌍가리 2번 맨 끝에 줄 겁니다. 맨 끝에 파생수요. 3번 맨 끝에 유발수요. 4번 맨 끝에 결합수요. 예, 설명했으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쌍가로 5번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과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노동수요입니다. 노동수요. 늘리면은 노동에 대한 수요. 일할 사람, 노동할 사람들 수요 필요해요. 누가? 기업주가. 누가? 사용자가. 그죠? 그 뜻이죠. 그러면 노동수요의 결정요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결정요인. 노동수요의 결정요인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저를 봐요. 자, 노동수요다. 고용량이다. 그죠? 결정요인. 사람을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뽑은 몇 명을 뽑을 것인가를 기업주가, 사용자가 결정하는 요인. 다른 말로 하면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기업주, 즉 사용자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노동의 수요입니다. 노동의 가격. 임금. 그리고 방금 했듯이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 고용량은 감소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락하면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 즉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임금. 요거죠. 다시 말하면 요거. 노동. 두 번째 얘예요. 자본. 자본은 우리가 다른 말로
노동 말고 원래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건데 기계화되면서 사람 대신에 뭐가? 기계가. 그래서 자본은 우리가 다른 생산 요소라고도 합니다. 사람 말고 다른 생산 요소, 기계, 즉 자본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요거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야. 그죠? 가격. 한마디로 자본이 자본. 그러면 잘 보세요. 기계값이 비싸면 기계 못 사고 사람 뽑겠죠? 그러면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는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다른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자본은 증가하겠죠. 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임금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요. 오히려 사람 안 뽑고 기계 사기 때문에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피자 좋아하죠, 피자.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덜 한데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피자가 우리나라에 공급될 때가 언제냐면 1990년대입니다.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가 1990년대 한 초반쯤 될 거예요. 그때쯤. 그러니까 뭐 들어올 때 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그 뭡니까 TV 연예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에서 막 전국에 있는 뭐 피자 만드는 그 셰프를 다 불러가지고 무슨 뭐 밀가루 돌리기 대회하고 그러잖아 막. 기억납니까? 막 집어 확 던져버려 잡아가지고 샥 돌리고 기억나죠, 그죠? 난다 그래봐. 나도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막 인기다 보니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자 붐이 나니까 막 전국에 있는 식당마다 막말라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차리는 거야, 다 차리는 거야. 뭐 호프집, 뭐 레스토랑, 뭐 심지어 분식집에도 막 다 파는 거야, 다 파는 거야. 뭐가? 피자를.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셰프는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100, 150, 20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죠. 그러니까 피자가 먹고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기계 사자. 한 30만 원짜리 기계요? 월급 300만 원짜리 1년 치면 기계 사.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나오잖아.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피자 먹고 싶을 때 전화하죠, 그죠? 전화해서 배달시키는 피자 100% 기계예요. 사람 만드는 한 개도 없어요. 100% 기계. 응? 패밀리 레스토랑 가야 얇게 나오는 먹지. 전화 주문 시키는 거는 100% 뭐라고요? 전부 다 기계가 만드는 피자야, 기계야. 사람 만드는 한 개도 없어요. 없어. 사람이 만들어 갖고 맛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건비가 많아가지고 못해요. 기계. 이따만 기계에다가. 그러니까 그 피자 만드는 그 사장은 뭡니까? 프랜차이즈니까 본사 가가지고 양 다 나와. 뭐 대중소, 뭐 라진이 뭐 하든 뭐 거기 이름마다 봉지마다 양 다 되기 때문에 그냥 판 딱 집어넣고 있는 걸 꺼내가지고 넣어줘 뿌리면 끝이야 그냥. 그 요리가 아니에요 그는요. 그러니까 레시피 들으면 얹어주고 기계에 넣으면 지가 15분 뒤에 착착착 백이동 245 오토면 바랑 끝이에요 예? 주문전 왔어요? 오늘 휴업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늦게 가면 또 늦게 왔다가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맛은 좋겠지만 그리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몇만 더 주고서라도 패밀리 레스토랑 가는 거예요. 요 남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얇게 나오잖아요. 맛있잖아요. 그죠? 즉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수록 기계화 될수록 다 나라가 발전되는 건 좋지만은 그만큼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증가할수록 그들을 쓰는 사람들은 정규직처럼 임금 못 주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20년, 30년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왜? 그때는 기계가 다 사람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발전되는 건 좋은데 사람이 할 일을 전부 다 기계가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계를 관리할 사람만 몇 명 필요해. 왜? 임금 적게 주고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50명만 정규직 쓰고 50명은요, 자르고 50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은요, 임금이 50%가 비정규직,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정규직 쓸 인원을 비정규직 바꾸면 그 50명의 거의 50%가 남아요, 돈이. 똑같이 일하잖아요. 이래도 비정규직이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은 그렇게라도 안 돼가면 일할 데가 없거든요. 없어요. 과거에는 직접 재봉틀 만들고 다 10명, 20명, 30명씩 만나죠. 지금 뭐 큰 기계가 다 해버리고 한 명이 댕겨가면서 보기만 하고 그만큼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른 생산 요소 자본, 즉 기계값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량은 증가하고 떨어지면 감소한다.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방금 설명했듯이 요거요. 제가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요게 가장 이해하기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이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죠, 그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한다. 됐죠? 책이잖아요. 그대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의 생산성. 저를 봐요. 생산성. 일종의 숙련도. 자, 똑같은 시간대 똑같이 일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한 명이 100개 만들어, 여기는 한 명이 150개 만들어. 똑같이 임금 200, 200이야. 누구 써? 그쵸, 150개. 예. 당연한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지금 매월마다 300개가 필요해, 납품하는 것이. 100개씩 3명 쓰더니 150개 만드는 2명이 낫다 그 얘기죠. 200, 200, 200, 600. 200, 200, 200, 400이지만 그런데 똑같이 400 안 주고 250만 원씩만 줘도 100 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숙련공들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노동 수요는 감소하죠. 맞습니까? 예.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뽑을수록 인원수는 적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주에게 더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기술. 생산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뜻이야. 생산기술 발전할수록, 나라가 발전할수록, 기술 혁신될수록 기계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노동수요는 감소하겠죠. 이해됩니까? 예. 이 5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노동수요의 결정요인입니다. 자, 시험에는요, 아주 간단히 나와요. 다음 중 노동수요의 결정요인이 아닌 것 하면은 노동공급에 있어요. 아시겠죠? 반대로 노동공급의 결정요인이 아닌 것 하면 답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공급보다 노동수요가 더 잘 나오니까 아예 이 5가지 알고 있으면은 노동공급은 그냥 비교만 하면 되겠죠. 그죠? 2차 가서 쓰는 거는 또 나중 문제 얘기고. 그 내용 여러분들 책에 쌍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요 얘기는 내가 설명했으니까 굳이 뭐 책 보면서 이렇게 긋지 않겠습니다. 자, 4번 노동의 수요곡선. 그죠? 요거는 내가 아까 또 설명했죠. 그죠? 했죠. 자, 그러면 자, 요걸 먼저 딱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책에 잘 나오고 있지만 저를 봐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요. 노동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노동 수요량은 요 양자가 붙어 있는 것이고, 이건 양이 없죠. 그죠? 그죠? 예. 자, 그래프가 책이 없어요. 요거는 내가 솔직히 할게. 일부러 내가 안 넣어놨어. 왜? 책이 있으면 내가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잖아. 그리고 내가 또 그려주고 설명해줘야 이해가 빨라요, 또. 나도 책이 있으면 나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책만 보고 읽을 것 같아. 자, 요거 잘 듣고 쉬는 시간에 좀 옮겨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책에는 그냥 설명만 돼 있어, 이론적으로. 이쪽이 임금. 자, L. L. 자, 먼저 하나 설명할게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 자, 똑같이 수요 곡선을 뭐 똑같게 이렇게요. 이건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W 제로, 이건 L 제로 합시다. 자, 만약에 임금이 올라가면, 그죠? 임금이 올라가면, 자, W 1으로 올라가면은 아까 배웠듯이 L 1으로 감소하죠, 그죠? 그리고 W 2로 내려가면 L2로 증가합니다. 즉, 요 점이 A라면은 A에서 B점으로 갈 수도 있고, 뭐예요? A에서 뭐예요? C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A에서 B, A점에서 B점, 또는 A점에서 C점으로 가는 것은요, 반드시 임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임금의 변화가 없이는 A, B, A, C의 점의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가 뭐냐? 얘는 반드시 임금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 임금의 변화가 없이는 A점에서 B점, A점에서 C점이, 그렇죠? 예, 적용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여기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 바로 곡선, 하나의 곡선, 노동 수요 곡선, 곡선상의 점의 이동, 점의 이동입니다. A점에서 B점. 그죠? 여기 바로 뭐냐? 우리는 노동 수요량의 변화, 양이 떨어지고 올라갔다. 양의 변화입니다. 요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 수요 곡선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양이라고 하는 글자를 뺀 여기 노동 수요의 변화는 뭐냐? 요건 달라요. 요게 반대입니다. 자, 여기가 W 제로고 여기가 L 제로입니다. 얘는 무조건 임금의 변화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임금의 변화가 없는데도 노동 수요의 증가 감소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여기 바로 노동수의 결정 요인 중에서 1번, 1번에 해당하는 것이 요 그래프고요.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하는 요 내용이 요 그래프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했듯이 요거 이게 가장 이해하기 빠르니까 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부 4개가 여기 속합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임금이 그대로인데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점은 분명히 A점, B점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 떠올리는 요 선에서, 요 점에서 있겠지, 그죠? 왜? 임금은 변화 없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감소했다면 이 점일 것이고, 증가했다면 이 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A라면은 증가했다면 B가 요 점이고, 감소했다면 C 요 점이라는 얘기죠.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래프 자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노동 수요 자체가 변한 겁니다. 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노동 수요 곡선 자체의 변화입니다. 자체의 변화고,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자,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자, 저쪽에 예를 들어 봤잖아요. 10명일 때 빵이 100개인데, 그죠?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니까 5명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노동 수요 증가했죠, 그죠? 100개에서 150명 증가했죠, 그죠? 그죠? 그런데 새로 뽑아도 임금은 똑같이 200이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기존 직원도 200이고 사람은 더 뽑았지만 새로 뽑아도 그 직원은 임금 2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 없잖아요. 임금의 변화가 없어도 증가했잖아요. 10명이 최고 남바, 2명 해고 해도 기존 사람의 임금은 똑같이 2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가 없어도 뭐예요? 노동 수요량은 얼마든지 증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 노동 수요의 변화. 요것은 방금 내가 3번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2, 3, 4, 5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책 보시면 봐요. 책. 쌍가루 1번.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들어보면 알아요. 쌍가루 1번, 이 첫 번째 그래프예요. 자, 노동 수요 곡선은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 즉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은 증가한다. 즉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 도출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임금 및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 뭐라고요? 그래프 선상의 변화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라 한다고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상품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 이외의 결정 요인. 저를 보세요. 임금 이외의 결정 요인. 2, 3, 4, 5, 요거. 그러니까 가로 안에 4가지 써놨죠? 임금 이외의 결정 요인이 변화하면 요거 뭐라고요?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점의 이동이 아니다는 얘기죠. 노동 수요 곡선은 임금 이외의 결정 요인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래프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감소하면 기업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그래프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노동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가 되면 충분히 그게 된다죠. 이거를 그냥 글로만 읽을 때는 이해 안 되지만 그래프를 먼저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는 오른쪽 얘가 나와요. 얘가 나와요. 얘가. 그러니까 저를 봐요. 이게 그래프가 오른쪽 이동이냐 왼쪽 이동이냐 그걸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그래프 없이 잘 봐요. 그래프 없이 자 노동 수요의 변화와 관계없는 게 뭐죠? 임금의 변화. 그럼 틀린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뒤에 있는 요 일장에 대해서만 뒤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몇 개만. 자, 뒤에 문제 보세요. 문제. 자, 넘겨보시면 자, 몇 번을 보냐면 여러분들은 뭐 다 다른 건 다 이제 풀어보시고요. 자, 5번 봐봐요. 다음 중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거. 저 봐요. 얘는 곡선상 점이 아니고 곡선 자체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정답? 그렇죠. 임금의 변화. 이렇게 나와 시험에. 이해하니까 쉽죠, 그죠? 예, 요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내가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다 그런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5번 노동 수요의 탄력성. 이건 내가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예 좀 쉬었다가 그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장 파트는 양이 진도를 많이 못 나가요.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충분하게 진도를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